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5년 1월 10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1년 연장 옵션이 발동이 되었다면서 손흥민 선수가 2026년 6월까지 토트넘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손흥민 선수 팬들 입장에게는 기분이 좋지 않은 소식이 떠버리고 말았는데요.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바르셀로나와 강력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연장 옵션 발동을 오피셜로 띄워버리면서 찬물을 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이번 토트넘과 손흥민의 1년 연장 옵션 발동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가 되어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소식을 전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전해졌고, 다니엘 레비가 손흥민의 자유 이적을 막기 위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제목이 달려있었는데 잘렸거든요. 토트넘은 1월 이적 시장에서 엔제 감독이 선수단을 개편하면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스타 공격수 손흥민의 미래를 확보하며 구단과의 계약을 2026년 6월까지 연장했다. 2015년 레버쿠젠에서 이적한 이후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활약한 대한민국 윙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430경기 이상 출전해서 169골을 넣었다. 이전 계약이 이번 시즌 말에 종료가 될 예정이어서 손흥민이 자유 이적을 통해서 팀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1년 조항이 적용이 되어서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손흥민은 12개월 더 머물 수 있게 되었다. 손흥민은 11월 달에 재계약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아직 토트넘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에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나이에서 매 순간이 목표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 많은 경쟁의 대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손흥민 선수는 말했다고 합니다. 계속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손흥민은 또한 팀을 위해서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고 싶다는 열망을 표현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말했듯이 저는 이번 시즌에 완전히 집중하고 클럽의 모든 사람들, 선수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이번에 토트넘에서 축구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클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에서의 생활이 거의 10년이 지났고 저는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클럽과 계약을 맺고 있는데 그게 매우 중요한 일이고,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토트넘에서 축구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팬포럼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팬포럼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넣었고 계속 기사를 살펴보면 바르셀로나와 이적설이 돌았지만 스페인 언론은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바르셀로나가 영입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에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조항이 활성화되면서 당분간 손흥민은 토트넘 선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하면서, 이 매체는 다니엘 레비가 손흥민 선수가 이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으면 공짜로 풀리잖아요. 일단 내년 여름부터 공짜로 다른 클럽으로 갈 수가 있는데 다니엘 레비가 그렇게 공짜로 손흥민 선수를 잃기 싫었고, 그래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을 시켰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와,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하루 전에 제가 소식을 전해드리진 못했는데 미국 매체 ESPN에 따르면 손흥민은 토트넘에 애정을 보이면서 더 긴 시간 토트넘에서 뛰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ESPN이 전하기를 손흥민은 새로운 장기 계약을 희망했다. 하지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토트넘은 단순하게 이미
지난 재계약에 있었던 1년 연장 옵션 발동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나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고 싶어, 토트넘에서 우승하고 싶어 하면서 이제 2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원했지만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와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1년 연장 옵션만 발동했다고 전한 ESPN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속 소식으로 익스프레스가 사실 다니엘 레비가 손흥민을 공짜로 이적시키기 싫어서 1년 연장 옵션만 발동했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와,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기분이 상하고 조금 짜증이 난다고 할 수 있겠죠. 가뜩이나 손흥민 선수는 지금까지 토트넘을 먹여주던 월드 클래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확실히 토트넘과 정이 뚝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간의 다니엘 레비의 행태들을 살펴보면 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여름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더 높아졌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손흥민 선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밝혀졌죠. ESPN은 일단은 손흥민 선수는 단연간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기를 원했는데 토트넘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속 소식으로 ESPN은 레비가 손흥민을 공짜로 팔기 싫어서 이렇게 1년 연장만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이제 충분히 검증이 된 선수거든요. 조금 이제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부상도 있었고, 원래 공격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골을 넣지 못하면 살라, 음바페 이런 애들 모두 폼이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스포츠가 공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몸의 감각으로 골을 넣고 그 기세와 사기가 올라가면 그 감각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전성기 좋은 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손흥민 선수에게 전술을 맞춰주지 않은 엔제 감독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폼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미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검증이 끝난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가치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뜩이나 손흥민 선수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몸 상태를 유지하면서 손흥민 선수 위주로 전술 짜고 패스 지원도 잘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연속골을 밀어 넣는다면 손흥민 선수의 골 감각과 폼도 올라오겠죠. 그런다고 가정을 하고 예전에 다니엘 레비가 어떻게 선수들을 팔아치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 모드리치를 레알로 팔아버린 다니엘 레비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토트넘에서 4시즌 정도 뛴 모드리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12년 여름에 토트넘과 계약 기간이 2년 남은 상황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팔아버린 다니엘 레비였습니다. 그때 당시 상당히 높은 이적료였죠. 3,300만 파운드 550억에 팔아버린 다니엘 레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레스 베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레스 베일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시즌 토트넘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여름에 토트넘과 계약 기간이 딱 1년 남은 상황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가레스 베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이적료인 8,600만 파운드 1,477억에 가레스 베일을 데려간 레알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 레비가 상당히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그때 당시 원래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은 선수들을 원래 다른 클럽들은 영입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냐고요? 1년만 기다리면 이 선수가 공짜가 되어버리거든요. 이제 1년만 기다리면 수많은 클럽들과 경쟁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이제 1년만 기다리면 공짜가 되기 때문에 일단 클럽 네임드가 있는 클럽 같은 경우는 보통 기다렸다가 공짜로 데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니엘 레비는 정말 미쳐버렸고 가레스 베일을 약 1,500억에 팔아버렸습니다. 대단하죠? 그것도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해리 케인도 팔아버린 다니엘 레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해리 케인은 독일로 넘어갔는데 바이에른 뮌헨에게 1억 유로 약
1,500억에 판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 레비의 그동안의 행태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를 팔아치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또 1년이 더 지나서 2027년이 되면 손흥민 선수가 공짜로 풀리게 되고, 그때는 또 연장 옵션이 없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베일과 케인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버린 다니엘 레비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팔아치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의 추론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는 이번 토트넘과 다니엘 레비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토트넘에 대해서 정이 뚝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손흥민 선수는 너무 착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토트넘에 대한 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니엘 레비가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 레비는 이렇게 두 명을 정말 비싸게 팔아버렸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팔아치우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1번과 2번의 이유로 손흥민 선수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재미있게 흘러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다니엘 레비가 손흥민을 정말 팔아치우려면 지금부터는 손흥민 선수를 밀어주는 전술로 경기를 하라고 엔제 감독을 압박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계속 못하고 골 못 넣고 도움도 기록하지 못하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제부터 손흥민 선수 위주로 전술로 나오면서 이제부터 손흥민 선수의 골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타당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예상과 추론 어땠나요? 잘 맞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댓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제가 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